안녕하십니까. 자, 2016년도 4회차 우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LPG 강제 기화 방식 중 생가스 공급 방식을 설명하시오. 말 그대로 생가스, 그냥 가스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화기에 의해서 기화된 가스를 그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죠? 그래서 그대로의 가스 자체로 공급하는 방식을 우리가 생가스 공급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 혼합 가스 공급 방식. 그죠? 자, 이거 말 그대로 뭡니까? 가스에 공기를 혼합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화기에서 기화된 가스에 우리가 공기를 혼합해서 공급하는 방식을 우리가 공기 혼합 가스 공급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변성가스. 그죠? 공급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성질을 변화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온의 촉매로 분해를 시켜서 우리가 메탄이나 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성질을 변화시킨다. 변성, 그죠? 성질을 변화시켜서 공급하는 방식을 우리가 변성가스 공급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 강제기화 방식 중에서 생가스 공급 방식은 말 그대로 기화기에서 기화된 가스를 가스 그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화학 평형에서 계의 상태를 결정하는 변수인 온도, 압력, 성분 농도 등의 조건을 변화시키면 그 계는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영향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새로운 평형 상태를 형성하는 법칙은 무엇인가? 자, 요거는 우리가 르 샤틀리의 법칙입니다. 일단 법칙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농도의 변화, 일단 농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화학 물질의 농도가 변화됐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산화탄소, 그죠? 자, 수소 결합을 시켰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메탄올이 생성이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높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죠? 그러면은 정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가 메탄올의 양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농도를 증가시키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증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압력 변화, 농도 변화 이렇게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변화입니다. 온도 변화. 그죠? 그래서 발열 과정에서의 온도 변화 이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암모니아의 생성, 그러면은 이제 메탄에다가, 그죠? 수소죠. 자, 요렇게. 그죠? 그러면 우리가 NH3 암모니아입니다. 그죠? 그래서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요 과정이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낮춥니다. 르샤틀리의 법칙에 의해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흡열 반응인 우리가 역반응을 시킨다는 거죠. 역반응을 시켰을 때 질소와 수소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모니아 공정에서는 우리가 암모니아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온도가 낮은 계에서 진행을 한다. 이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그죠? 그 다음에 압력 변화입니다. 압력 변화는 우리가 압력 이렇게 변화 이렇게 보지만은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부피. 압력에 의해서 부피는 당연히 변화를 가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것은 부분 압력을 변화시키는 것과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압력을 감소시킨다 또는 변화시킨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부피의 어떤 변화, 그래서 분자수가 감소한다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 평형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 법칙을 우리가 르 샤틀리에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어 스택 설치 목적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번 보면
가연성 가스의 설비에서 이상 상태가 발생할 경우 긴급 이송 장치에서 이송되는 가스를 연소를 시켜서 대기로 안전하게 방출하는 장치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장치인데 그냥 버리는 장치가 있고 가스 상태로 그대로 그냥 버리는 것이 우리가 뭡니까? 벤트 스택이죠. 근데 플레어 스택은 뭐냐? 연소를 시켜서, 그죠? 연소를 시킨 연소 가스를 배출시키는 것을 우리가 플레어 스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상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를 연소를 시켜서 안전하게 방출하게 하는 장치를 우리가 플레어 스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정압기를 평가 선정할 경우 각 특성이 사용 조건에 적합하도록 정압기를 선정해야 한다. 이때 정압기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는 뭐 문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정압기 이 문제는 그죠? 이거는 뭐 이제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자, 먼저 정특성 나오죠. 정특성. 그죠? 정특성은 또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유량특성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일단 정특성 이렇게 얘기하면 송출유량과 뭡니까? 2차 압의 관계 2차 압의 관계를 우리가 정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특성 2차 측에 변화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 2차의 부하, 그죠? 부하를 급격히 변화시켰을 때, 그죠? 급격히 변화를 시켰을 때 2차압과의 응답성, 그죠? 그 응답성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동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량특성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밸브, 메인 밸브의 궤도와 그죠? 궤도와 유량의 관계를 말한다. 유량의 관계. 그죠? 그래서 궤도가 많이 열리고 적게 열리고 이걸 얘기는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용 최대 차압, 작동 최소 차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정압기 자체는 1차 압력을 받아서 정압기가 2차 압력으로 낮춰주는 그죠? 정압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동작을 하는 최소와 최대 이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최대 차압이라면 1차 압력과 2차 압력의 차가 발생을 했을 때 실제 사용 범위 내에서 최대로 됐을 때 그 차압, 그죠?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그 다음에 최소 차압 이렇게 나왔을 때는 1차 압력과 2차 압력의 차압의 최소값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4가지 쓰라 이랬으니까 그죠? 여기서 쓰시면 되겠죠. 자, 5번. 아세틸렌을 용계 충전할 때 사용하는 다공물질의 구비 조건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공물질 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이건 뭐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공간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부에 빈 공간이 그죠? 공간을 가진 물질. 빈 공간을 가진 물질을 우리가 다공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스펀지나 숯이나 이런 것들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공물질이고 우리가 아세틸렌에서 사용하는 다공물질 이렇게 다공물질의 종류가 있죠. 뭐 규조토, 그죠? 성면, 석회, 목탄, 그죠? 목탄도 있고 다공성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 쭉쭉쭉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왜 쓰느냐? 자, 이 빈 공간에다가 뭐를 채웁니까? 우리가 용제죠. 용제는 아세톤, 그죠? DMF, 디메틸 포르마미드, 그죠? 자, 여기에다가 아세틸렌을 녹여서 이 빈 공간을 채우는 형태. 우리가 그래서 아세틸렌을 용해 가스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다공물질의 구비 조건 4가지다 이러면 고다공도일 거. 이 다공도 자체가 그죠? 예.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 이거는 뭐 기계적 성질이죠. 강도가 있어야 되고, 가스 충전이 쉽고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 경제적일 것, 화학적으로 안정할 것. 자, 이런 것들을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구비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다공물질 뭐다? 이런 정도. 참고적으로 우리가 다공도라면 75에서 92% 미만 이렇게 되어 있죠. 75 이상 92% 미만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자연급 배기식 보일러와 강제급 배기식 보일러를 밀폐식, 반밀폐식으로 구분할 때 어디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밀폐식 이렇게 얘기하면 급기와 배기를 외기와 접하는 벽을 관통해서 옥 외에서 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관통한 옥 외에, 그죠? 옥 외에서 뭡니까? 우리가 급배기를 행하는 방식, 급기와 배기를, 그죠? 그래서 밖에 있는 공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연소가스도 밖으로 버리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밀폐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밀폐형은 자연 급배기식과 강제 급배기식이 있습니다. 그죠? 급배기를 둘 다, 그죠? 바깥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반밀폐식 같은 경우는 연소용 공기를 옥내에서 취한다. 그러니까 보일러실이 이렇게 있으면 보일러의 근처에 있는 공기를 공급받아서, 그래서 옥 내에 있는 공기를 공급받아서 연소용 공기를 취하고요. 네, 급기를, 그죠? 그 다음에 배기는 뭡니까? 옥외로 배출하는 형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연 배기식, 배기만 나오죠. 강제 배기식. 급기는 뭡니까? 실내에서 취한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밀폐식은 급 배기식이죠. 급기와 배기를 다 옥 외에서 취한다.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밀폐식이 되겠죠. 그죠? 밀폐식이고, 요거는 이제 반밀폐식과 밀폐식의 구분입니다. 그죠? 같이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고압설비 상용 압력이 10MPa일 때 안전밸브의 최소 작동 압력은, 자, 안전밸브 작동 압력. 자, 이 식 자체는 뭐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내압시험 압력의 10분의 8. 그래서 0.8을 곱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상용 압력을 줬지, 내압시험 압력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압시험 압력을 구해야 되는데, 내압시험 압력을 구하는 공식은 상용 압력 곱하기 1.5. 그죠? 1.5배입니다. 그래서 내압시험 압력은 상용 압력의 1.5배다. 그래서 안전밸브 작동 압력은, 자, 10MPa, 상용 압력 10MPa에 곱하기 1.5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온다? 내압 시험 압력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 내압 시험 압력에다 곱하기 0.8. 그죠? 그냥 그대로 다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2MPa이 되겠습니다. 이 식 자체는 자주 나옵니다. 그죠? 예, 이거 좀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8번. 연소기에서 적용하는 소화 안전장치 종류 2가지를 쓰시오. 자, 소화 안전장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소기구 사용 중에 가스 공급이 중단됐다든지, 그죠? 가스 공급이 중단됐다든지 또는 불꽃 금지부에서 우리가 고장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가스 밸브를 닫히게 하는 안전장치를 우리가 소화 안전장치다. 이렇게 꺼졌을 때. 그죠? 그래서, 자동으로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열전대식 나오죠. 그래서 열전대의 원리를 이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화된 경우에 기전력 발생이 감소한다. 열전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전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전자밸브가 개방된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이 기전력이 감소를 합니다. 불이 꺼져버리면 기전력이 감소함으로써 스프링에 의해서 전자밸브가 닫히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가스레인지에 송곳같이 뾰족한 이렇게 침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스 버너에 보면. 이게 아마 동영상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침이 올라와 있는 이게 이제 열전대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전관식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빛을 감지하는 광전관, 우리 빛을 감지하는 센서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레임 로드식은 우리가 불꽃의 도전성, 그죠? 전기 전도성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인데 두 가지를 쓰라 이랬으니까 뭐 이거든 쓰시면 되겠죠. 자, 9번에 흡수식 냉동장치 냉매가 다음과 같을 때 각각의 흡수제를 쓰시오. 자, 요거는 뭐 우리가 냉동 같으면 흡수식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가스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큰 내용은 아니니까 그죠?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 요거는 이제 냉매고요. 냉매를 암모니아로 사용할 때 흡수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암모니아는 우리가 물에 잘 용해가 되죠. 그래서 물을 흡수제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물을 냉매로 사용했을 때는 리튬 브로마이드. 그죠? 리튬 브로마이드가 흡수제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안전성 평가지법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뭐 많죠? 많습니다. 일단 체크리스트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뭡니까? 이 체크할 어떤 리스트를 미리 사전에 작성해서 그죠? 하나하나 이렇게 정성적으로 파악하는 기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고 예상 질문 분석 기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뭡니까? 공정에 잠재하고 있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예상 질문을 통해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위험과 운전 분석 기법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점,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작업자 실수 분석 기법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작업자의 어떤 뭐 운전원 또는 정비 보수원, 기술자 이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함수 분석 기법, 사건수 분석 기법, 원인 결과 분석 기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어떤 거다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쭉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에 독성가스 농도를 표시하는 LTV, TWA와 LTV, STEL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보시면 먼저 처음에 나오는 거 1번. 자, 요거는 뭡니까? 우리가 시간 가중치로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시간 가중치. 자, 뭐냐? 모든 노동자, 정상인이죠. 1일 8시간. 그죠? 또는 한 주에 주 40시간입니다. 주 40시간 평상 작업, 통상적인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공기 중의 가스 농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에 중점을 둔 유해 물질의 평균 농도가 되겠습니다. 시간. 그죠? 자, 시간에 중점을 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자,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15분 이하의 비교적 단시간 이내에 연속적으로 노출돼서 자극을 느끼거나 생체 조직의 만성적 또는 비가해적 병변을 일으키거나 마취작용에 의해서 사고를 일으키기 쉽거나 자존심이 없어지거나 작업 능률을 현저히 저하하는 증상이 발생하는 최고 농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단시간에 노출 한계치, 그래서 15분 이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분간 연속해서 노출했을 때 받는 자극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의 어떤 최고 농도 값을 나타내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건 뭐 그대로 요걸 뭐 외우셔야 되겠죠. 물론 이게 다른 교재나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쉽게 또는 좀 짧게 이렇게 정리된 것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꼭 요거 그대로 쓰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자, 12번에 자, LPG 충전 시설에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유리창에 유리 재료 두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LPG 충전 시설 건축물에 유리가 만약에 이제 깨졌을 때, 그죠? 파손됐을 때, 폭발 사고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강화 유리 또는 접합 유리, 그 다음에 망판 유리 및 선판 유리, 그죠? 그 다음에 공인 시험 기간에 시험 결과 이와 같은 수준의 유리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요거는 기준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네, 탄화칼슘 1kg을 25도씨 1기압 상태에서 물에 넣으면 아세틸렌을 몇 리터 생성되는가? 자, 칼슘의 원자량은 40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아세틸렌 제조 반응식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 제조 반응식을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 현재 여기 반응식에서 보면 분자량을 봤을 때 우리가 탄화칼슘 보시면은 자, CA는 40이다 그랬으니까 자, 40에다가 뭡니까? 탄소 12죠? 12 곱하기 2. 그죠? 24. 그러면은 총 64g이다. 이렇게 돼 있죠. 64g. 그래서 이 64g과 반응을 했을 때 아세틸렌 자체가 생성되는 것은 여기서는 몇 리터냐? 최적이죠. 그죠? 그래서 1몰이 생성되니까 1몰의 최적. 1몰의 최적은 뭡니까? 22.4리터죠. 22.4리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1kg을 줬다는 겁니다. 1kg. 1kg을 반응했을 때 발생량을 구하게 되면 64g일 때 22.4리터니까 1kg 즉 뭡니까? 1000g이죠. 1000g일 때는 얼마가 생성되겠느냐? 뭐 이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대로 1000 나누기 64해서 22.4를 곱해주면 되죠. 그죠? 생성되는 몰수가 나오는 거죠. 몰수가. 그래서 1몰당 최적이 22.4니까요. 그래서 350리터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반응식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표준 상태라는 거예요. 0도씨 1atm 상태에서 나타내는 것이 이 반응식인데 현재 문제에서는 25도씨이기 때문에 온도 자체가요. 그때의 최적으로 환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25도씨에 최적으로 환산해 주게 되면 지금 350, 그죠? 0도씨에서 발생하는 최저가, 그죠? 350리터에다가 절대온도 0도씨하고 25도씨의 절대온도값 비율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382.05리터가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맹점이 우리가 반응식 자체가 표준 상태 0도씨 1atm 상태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25도씨 상태, 1기압 상태죠. 1기압은 동일하죠. 그죠? 표준 상태나. 그래서 그대로고 25도씨 상태일 때 요 상태의 최적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보이샬 법칙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보일러 법칙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죠? 보이샬 법칙에 보면은 온도에 따라서 그죠?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최적 변화가 발생을 하죠.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에 고압가스 운반 시 운반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그죠? 1번 허용 농도 100만 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200ppm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의 이음매가 없이 연결된 용기를 고압가스에 운반하는 차량, 산업통상 자원부 0으로 정하는 탱크 컨테이너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자, 이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펌프 중심에서 아래로 5m에 있는 물을 10m 높이에 0.8 세제곱미터 민으로 송출할 때 축동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펌프 효율은 70%, 관로의 전손실 수두는 4m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펌프의 축동력 계산합니다. 킬로와트 계산식 나오죠. 축동력 계산식 1킬로와트는 1로 따지면 102kg 메다 퍼 세크입니다.
그죠? 그래서 1kW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102kg의 무게를 1m 1초 동안에 움직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이 값이 기준값이에요. 그러면 펌프가 움직인 것을 이 기준값으로 나누어 주면 몇 kW다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펌프가 일한 게 되겠죠. 위에 들어가는 내용은 펌프가 일한 거. 그럼 펌프는 뭡니까? 무게가 되겠죠. 물의 무게. 물의 무게는 우리가 비중량 1000입니다. 1000kg per 세제곱미터. 1세제곱미터당 1000kg입니다. 물의 비중량. 1000kg per 세제곱미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옮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건에 무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이렇게 옆으로 옮긴다. 그러면 컴퓨터의 무게가 예를 들어서 5kg짜리다. 그러면 5kg짜리를 옮긴다는 거죠. 네, 그럼 무게가 있겠죠. 그래서 물의 무게가 1000이다. 왜? 여기 양 자체가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세제곱미터당 1000kg의 무게의 물을 옮기는 겁니다. 자, 여기에 뭡니까? 유량, 양이 되겠죠? 0.8 세제곱미터 per 민 곱하기 0.8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5kg짜리를 옮긴다. 그러면 그걸 뭐예요? 뭐 5개를 옮긴다. 그러면 5 곱하기 5 해서 총 25kg를 옮긴 게 되는 거죠. 네, 즉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양정입니다. 양정, 전양정, 펌프의 전양정, 높이가 됩니다. 폴린 높이. 이것은 뭐냐면 흡입양정과 토출양정, 그 다음에 손실수도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펌프는 기본적으로 흡입과 토출 두 가지가 있으면 땡긴 것도 펌프가 한 일이고 토출도 보내준 것도 펌프가 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손실된 것도 마찬가지죠. 펌프가 이걸 옮기면서 손실이 된 거니까 전양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 지금 보시면은 펌프의 중심에서 아래로 5m 있는 물을 10m 높이로, 그래서 10 플러스 5 거기에 손실수도, 그죠? 4m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다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10 더하기 5 더하기 4, 그래서 총 19m가 됩니다. 그죠? 19m.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펌프의 효율이 있습니다. 펌프의 효율을 곱해주죠. 70%다 이 얘기입니다. 100이라는 수치는, 여기에 나오는 100이라는 수치는 100%일 때예요. 그죠? 펌프가 100%일 때 요 값을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펌프 효율이 70%니까 그때의 값, 70%의 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02km per sec예요. 얘는 sec인데 여기 보시면 유량을 보시게 되면 0.8 세제곱미터 per 민으로 나옵니다. 이건 분이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 단위로 나오고 있고, 그죠? 지금 보시면은 이게 분이고, 그 다음에 자, 일은 뭡니까? 이게 초 단위죠. 초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단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60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요 60. 만약에 이게 분이 아니고 hour, 시간으로 나왔다 이랬을 경우에는 3600이 곱해지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펌프의 축동력 kW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3.59 kW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